안녕하세요. 짜증낸 남자 짜나입니다. 오늘 부제목 최저임금 1만원 실패한 정부, 널뛰기 인상률은 혼란만 키웠다. 10월 14일 날짜에 신문이 사고요. 최저임금 1만원 실패한 문, 널뛰기 인상률은 혼란만 키웠다.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문 공약은 1만원 최저임금, 하지만 없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공약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9,000원대에 진입.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에도 다소 못 미쳤다. 그리고 100원이 모자랐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 1,960원이 인상된다. 자,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날 22년 최저임금을 시급 이렇게 해서 밝혔고요. 어쨌든 찬성이 이만큼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단일화된 집단 퇴장할 수 있을 정도로 모두 반발했고, 한국경영자 총협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160원은 중소형 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무력감을 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대로 단일화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퇴장한 근로자위원인 요 사람은 기자들과 만나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정만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였다. 하지만 올해 문 정부 마지막 심의에도 1만원에 근접한 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으며, 이렇게 해서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피해자의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의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논평했다. 어쨌든 간 쭈쭈쭈 해서 각종 회복 중인 경제 수치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각 세계 기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물가 상승률 전망치 평균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인데, 공익위원 간사인 요 분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원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의 4%를 구했다라며, 여기에서 세계 기관의 올해 평균 물가 상승률 전망이 1.8포인트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이렇게 해서 뺐다라고 해가지고 쭈쭈쭈 해서 요만큼이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임금은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며, 과거에도 같은 계산법이 사용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고, 어쨌든 쭈쭈쭈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폭은 노사 관계들과 공익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리하는 시스템이지만, 코로나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선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선 대통령이 이미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했다라고 얘기했다. 자, 노동업계도 놀랍다라는 반응이었고, 결국 이번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현이 어렵다라고 인정했으며, 자, 정부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지난해 올해 두 번에 걸쳐서 한 달수로 인상하다 보니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서 국민께 송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얘기 또 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경제 성장률도 저조한 수준에 머물면서 소득 주도 성장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남게 됐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요렇게 해서 쭉 이거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이 4.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이 교수님은 소득 주도 성장은 후기 케인지언의 주장하는 임금 주도 성장을 정부가 변형해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경제학적 정합성, 내성성 면에서 문제가 많아서 주류 경제학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안교소는 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을 기초로 한 소득 주도 성장은 경제학적 용어로 뭐 이렇게 되는데, 사중 손실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며 하나의 파이가 있다고 가정할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양보한 몫이 있는데도 전체 파이가 줄어들면서 노동자가 갖게 되는 파이 역시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이제 좀 더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직업을 밝히진 않을 거지만 굉장히 남들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런 임금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많이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무능력해서 저는 이 일을 지금 당장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예, 월급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 저희 회사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며, 그나마 저희 쪽 회사의 사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월급은 챙겨주시되 자신의 월급을 적게 가져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장님 거의 드뭅니다. 물론 작년 말에 몇 가지 일로 인해 실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재 어쨌든 장사가 좋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저희 가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허덕이는 와중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저희는 더욱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분명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최저임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확실하게 욕심 많고 더러운 인간들이, 더러운 사장들이, 윗대가리들이 욕심만 부려서 노동자들한테 굉장한 적은 인력을 주고 지들 배만 부풀려서 이만큼은 꼭 줘라 라고 만든 게 최저임금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라진다면 결코 노동자들은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건 꼭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현재 어떠한 이유든 간에 경제는 결코 좋다라고 그 노동자 밑에 사람들은 인식을 못하고 있으며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장사가 잘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요. 남들은 좋다고 하지만, 정부는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삶은 결코 나아진 게 없으니까요.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최저임금이 늘어나면서 사장은 분명하게 월급은 높여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요. 돈이 없으니까요. 때문에 한숨만 늘어나고,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오면 사람을 잘라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시가 가장 큰 것은 편의점에서 올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무인이 되고 기계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당연히 그만큼 사장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편의점이 은근 키오스크가 생기고 있고요. 무인 편의점이죠. 물론 무인 편의점 터는 도둑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 무인 편의점이 아예 없어진다 라는 얘기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제 회사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약
최저임금이 올라서 월급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그 돈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냐? 당연히 물건 팔기에서 그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금액이 올라야지 돈이 더 들어올 거고, 그 돈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돈이 올라 버려도 결국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한다면 당연히 돈은 더 안 들어오겠죠. 이 최저임금 이번 정부가 1만원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약속을 못 지키겠다 라고까지 인정을 했지만, 뭐 사과는 듣도 보도 못했지만 어쨌든 사과의 말을 했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 솔직히 1만원까지 안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의 저희입니다. 저는 월급,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급 받으면서 만족을 못하고 이걸로 어떻게 살아가냐 싶기도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서 지금 최저임금 올라갔다고 해서 결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써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좋아하겠죠. 그들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혜택을 누려봤자 결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이 잘릴 수도 있거든요. 직장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은 있는 게 좋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최저임금을 늘린다고 해서 결코 좋아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월급을 만족하냐? 당연히 만족은 못합니다. 더 벌고 싶고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못 받고도 살 수 있냐도 당연히 아니고요. 마음 같아서는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월급을 받으면서 차라리 유지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인데, 그렇게도 못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 휴일이 적다면서 휴일을 늘린다는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 맞고 고통 때문에 일을 못할 수 있다라면서 휴식을 늘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에 대한 혜택이 없었습니다. 휴일을 늘려봤자 어차피 공무원들 혹은 대기업들이 쉴 것이고, 저희도 백신 맞고 쉬었으나 어차피 따로 휴가를 썼기 때문에 결코 휴가는 늘어난 게 아니며 조산모사 같이 다른 휴가를 갖다 썼을 뿐입니다. 혜택을 달라, 노동자를 생각해 달라 아무리 외치지만 결국 그에 따른 혜택을 저는 하나도 못 받기에 어처구니 없는 정책일 뿐이며, 결국 저 같은 노동자는 저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이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좋다고 오른다고 해봤자 하나도 체감을 못하는 저로서는 이 최저임금 상승이 결코 달갑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직장이 그나마 저한텐 동아줄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노동자들을 위해 진짜 대우를 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잘 얻을 수 있는 자들만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저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하소연이며 짜증내는 남자 그대로 짜증내고 있습니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짜남이었습니다.